정치마스터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당부터 여쭤볼까요?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대통령 집권 4년 차의 시정연설,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상 편성할 수 있는 마지막 편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있게 되는 편성은 바로 이제 대통령 선출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예산 과정 속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집권 4년이 되는 기간 동안의 새로운 과거의 성과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물론 긍정적인 면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뉴스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부동산 잡겠다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의 메시지와 그로 인한 결과물, 만약 부족했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선 어떤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컸던 시정연설이라고 봅니다. 영 의원님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역대 어떤 위기들보다도 전례 없는 위기다라는 점에서 위기 인식을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한 것이 최근에 또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선언인데요.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기후 위기가 지난 홍수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도 한 만큼 좀 굉장히 필요한 선언을 이번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경제적인 역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역성장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성장 시대의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한국형 뉴딜에서 그린 뉴딜의 예산이 사실 내년 예산 중에 5조밖에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은 좀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총론은 여기까지 듣고요, 양쪽.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도 당부를 빼놓지 않았는데요. 관련 연설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들으셨지만 역시 가장 핵심은 공수처 같은데요. 야당 공수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공수처가 법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여기에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7명 중에 야당 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명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의 입장은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고 좀 미뤄왔습니다만 여권에서 강력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한 발 물러서서 2명에 대한 후보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위원을 임명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바가 있죠. 이 문제를 바탕으로 공수처의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고 이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인 문제로 편향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아주 공정한 중립성을 띈 처장을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아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여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공수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을 후보 추천위원으로 해놓으면 발목 잡기 뭐였죠? 표현이? 행동대장. 발목 잡기 행동대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위원이 총 7명입니다. 그중에는 법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더군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상당히 정치 편향적인 인사이고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최근 법무부 장관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정한
대한민국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인식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들을 강하게 발신한다는 인식이 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7명의 인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도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면 여기에 야당 몫의 추천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공정한 활동들을 해야 되지만 그 공정한 활동 속에서 강력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추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훅 들어가 볼게요. 네. 진짜 어떤 추천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못하게 할 생각이 더 강하신 건가요? 공수처를 미루게 할 생각. 여당에서 네. 의심하는 건 그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여당에서 계속 비토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관심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두 분이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공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된다면 거기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현재 범여권 인사들이 보여줬던 정치 편향적으로 검찰을 쥐고 흔드는 방식으로 공수처장 추천일을 끌고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반대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중간에 인물이 있을까요? 이 국민의힘이 인정할 만한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현 정부가 보여줬던 인사들의 면면의 모습보다는 충분하게 많은 법조계에 있는 원로들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로 충분히 추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니까 의지는 있는 걸로. 네. 자, 영희님 보시기에는 의지는 범여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보신 거니까요. 뭐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추천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현 변호사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설치했던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무력화되는 데 일조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던 인물을 이제 이번에 또다시 추천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2014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모습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별로 변화하지 않았구나라는 시그널을 많은 국민들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가 사실은 아주 추천위원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무색무취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제대로 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니라 이 권력에 대한 부패에 대한 명확한 이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의힘의 추천 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님 보시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누구 추천해서 이렇게 하려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각에서 의심을 하니까 비토 해가지고 계속 미룰려는 어떤 전술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비토하는 것도 사실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좀 순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마음은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사실 공수처 문제를 좀 빨리 매듭짓고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문제는 여권의 어떤 수건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자, 그렇다면 야권이 계속 비토하고 하면 범여권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 범여권에서는 어떻게 법 바꿉니까? 네, 저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근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 개정 자체가 위법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비토권을 행사하고 끝까지 비토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인 것처럼 법 개정 역시도 여당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누가 더 명분을 많이 쌓아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시간 끌면 범여권에서는 법 바꿔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면. 법을 바꿔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날치기 통과라는 거죠. 일방적인 강행 처리.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는 절차들을 두고 예. 있는데 강력한 의석이 힘을 바탕으로 날치기 처리 통과하게 되면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의석이 뒤바뀌게 되면 그 법은 무력화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최대한 야당이 같이 이 공수처 출범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고 예. 조금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만은 다독이면서 끊임없이 두들기고 안전한 상태로서 공수처가 출범되게 되면 그 안정성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2명의 추천위원이 들어가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을 추천하게 될 텐데요. 야당이 추천하게 되는 인사들과 여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사람들의 면면을 아마 국민들께서 보고 평가시라 그게 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얼마나 누가 더 정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띠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지 이제 곧 새로운 시간들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양쪽이 추천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국민들이 아, 저건 말도 안 된다는 인물을 누가 추천했고 저 양반은 참 저 양반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에 따라서 지금 어떤 범여권과 야당의 어떤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떤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추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사실 이번에 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던 전적이 있는 분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 모습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해당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은 빠르게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은. 예를 들어서 성의 표시를 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입장 같아요. 여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100% 찬성하지 않지만 예. 차선책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행동하고 지금 공수처를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예. 거기에 준해서 야당도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검찰총장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새 가장 뜨겁고 가장 시끄러운 분야가 검찰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인가 아닌가 이런 해석부터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모호한 표현을 썼죠. 예. 원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내년도 여름이 지나고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나도 예, 모른다 예. 정도의 선언으로 보고요. 예.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서 하게 되는 자리는 아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끓는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말고에 대한 결정은 아마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의 국민의 평가에 따라서 국민의 의지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거치는 그때 결정을 현직 총장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거지 않은 것 자체가 대단한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애당초부터 정치 뜻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던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선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표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예.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론조사 업체 등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총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갈등,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하고자 했지만 그 부분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 여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하고자 했던 성역 없는 수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뭔가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을 윤 총장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 질문은 그런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비판에 대해서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윤석열 궁금해요. 총장이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는 정치한다는 말을 단 1도 하지 않았죠. 예? 본인 스스로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예. 애둘러서 본인이 임기 끝나고 난 뒤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해석의 영역인 것이지. 정치를 하겠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네. 부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정치권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건 어떤 쪽에서는 이건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예, 있습니다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방식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 여기서 아무런 메시지도 표명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대로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박탈당하고 법여권 인사들이 그 자리 내려와라라고 주장하는 부분 속에서 제대로 된 수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총장의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정치 참여의 의지를 그 장면을 본 어떤 국민이라도 다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을 던지거나 혹은 그만둔 다음에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직 임기가 남은 현직 총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총장이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부 네. 지적. 그러니까 이런 예. 지적에 따라서 예.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국정감사 동안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저는 정치 참여에 대한 뜻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정답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예.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묻지도 않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본인의 미래 거취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의원이 묻는 질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 속에서 답변을 했을 뿐이지 사실 내년 임기가 끝나고 나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든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을 솔직히 말해서 50%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는 상황인지라 너무 구태여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 총수이기 때문에 네. 그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나오는 수 있는 발언이 지금 수사의 모든 방향을 오해할 수 있게 한다는 우려겠죠. 예를 들어 가장 순수하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보다 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뽑겠습니다. 우리가 역대 정치인이고.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유력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바처럼 검찰총장을 지휘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은 어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파생됐던 일들에 맞서서 행동하는 윤석열 총장의 행동 때문에 결국은 두 직에 있는 모두가 다 정치적 문제 속에 휘말려 버린 것 아니냐.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검찰과 법무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윤석열 총장의 발언 하나를 끄집어서 윤 총장의 발언, 당신의 그 발언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검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야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저는 그 확대 해석을 윤 총장의 그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확대 해석을 누가 하고 있나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야권에서 아주 제1야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이라거나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당장 직을 던지고 함께 하자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윤 총장의 정치 대비 그에 대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팩트체크 하나만 하면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의 소속이 아닙니다. 네, 야권, 그리고 직을 제가 법여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요. 야권 의원이니까요. 법여권이랍니다. 법여권 아니시죠, 홍준표? 그래서 근데 법여권 쪽에 좀 여쭤보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용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것도 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형식적으로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좀 청와대가 이제는 책임지고 나서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고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사태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 국회가 돌아봐야 할 민생 현안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감에서도 오로지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명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실 좀 많이 참담했었고요. 이제는 이 갈등의 문제를 좀 청와대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청와대가 풀라는 생각이 말씀은 듭니다. 해임을 시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해임이거나 아니면 어떤 봉합 지점이거나 어쨌든 청와대가 이 둘 사이,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지금처럼 사실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용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풀어야죠.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처법에 따라서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키게 되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후폭풍은 청와대가 예. 다 감내해야 되는 몫일 예. 겁니다. 감내하더라도 해임을 예를 들어 시키면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의 결정은 하나의 결국은 방법은? 정치적 예. 부담을 가지고 예.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든 예.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사의 행보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장관이 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키든 예. 아니면 두 장관과 검찰총장과 함께 논의를 끌고 가면서 봉합점을 찾든 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끌어나는 분노의 증폭점들은 결국 예. 청와대가 풀어야 될 몫이거든요. 예. 저는 용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의 본질을 들어가면 옵티머스 라임으로 인해서 네. 피해를 봤던 이 국민들의 처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만 남아있는데 두 사람 모두 임명한 곳이 청와대고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풀어야 될 키는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방관할 건 아니라는 데서는 두 분 의견을 일치하시는 거죠? 네, 네. 한 발 물러나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용 의원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권의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윤석열 총장은 어떤 금도를 넘어섰고 이게 여권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총장이 아니라 이 정도면 어떤 신임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인데요.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정치적 후폭풍을 생각하지 말고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예. 모든 싸움이 다 명분을 쌓기 위한 예. 싸움들을 저는 제1야당과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예. 하더라도 그래서 해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후폭풍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2016년 촛불 이후에 그리고 2017년 탄핵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열망을 표출했고 예. 그것의 결과 탄생한 정부이지 않습니까? 예. 이 개혁 과제들, 그러니까 촛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과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발목 잡히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해임도 감당할 수 가능한 있지 방법이라는 않을까라고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를 여쭤보겠는데요. 네. 여당의 입장, 여당의 해석은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는 건 맞죠? 지금 여당의 해석은. 여당 예. 일부 의원의 해석이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예. 겁니다.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예.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했다고. 예. 청와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없는 말을 지원했을 거라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는데 법으로 보장이 돼 있고 처음에 애당초 윤 총장 임명했을 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수사를 예. 얘기했는데 어느 날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속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그 메신저를 공개하지 않지만 해임되고 그래서요. 된 그 부분도 이후에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여권에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진짜 메신저인지 자체를 의심하는 그러니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해석부터 대통령이 지금 그 시점에서 그 얘기를 과연 상식적으로 했겠느냐. 네. 뭐 어떤 근원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네. 제가 드린 질문 그 메신저 부분보다도 야당에서 해석하시기에 예. 여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는 게 맞죠? 무슨 여당과 네. 법무부에 그렇죠?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평가 네. 끝난 것 같고 여당 수뇌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당도 여러 그 견해들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의 예. 주된 윤석열 총장을 향한 평가는 끝났다고 어느 정도 봐야죠. 정리가 됐다라고 그렇다면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잃었다면 네.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하더라도 해임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해임을 하게 된다면 여당의 논리적 어떤 수순이라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의 논리적 수순과 예.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표력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몫을 이제 청와대가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집권 4년 차입니다. 내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임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기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이 거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될 건데요. 윤석열 총장은 다음번에 미래 권력을 창출하게 되는 본인이 플레이어를 뛰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윤 총장을 해임시키게 되면 그 후폭풍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여당 입장과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여당과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대통령 훨씬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영희님 혹시 뭐 추가하실 말씀? 예.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제1야당의 이야기, 특히 이
법무부 장관과 예.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사실은 그래서 해임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예.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예. 그런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싶어서 해임 여쭤보는 오히려 겁니다. 예. 정확하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떤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임을 하면 또 해임을 하는 대로 이제 난리가 날 예. 것이고 해임을 하지 않는다면 또 지금과 같은 해임을 오히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애매한 말들만 떠도는 것 같아서요. 예. 지금은 오히려 좀 각 정치권들이 청와대가 아까 제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예. 말씀드렸지만 각 정당들 역시도 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분명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고요.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당이 저토록 윤석열 총장이 잘못됐다고 물러가라고 한다면 여당의 공세뿐 아니라 그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당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그 해임하라는 얘기가 말씀을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다 돼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해임이 필요하면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 이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네. 시간은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10초만 예. 네, 뭐 해임이 됐습니다. 아니더라도 예.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문제를 빠르게 매듭짓고 예.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청와대가 긴급한 시기인 빠르게 것 같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고 매듭을 져야 한다는 데서는 두 분 이견이 네. 없는 것으로 네. 그리고 다음 해석하겠습니다.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